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바위 틈에 싹을 틔운 묘목. 그 어린 나무는 자신이 바위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오로지 땅을 찾아서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딱한 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작고 약하지만 꾸준히 지속한 것에 대한 결과는 크고 무서울 정도로 세집니다. 오늘도 내가 지속한 것에 대한 실행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 오랜만에 MC로 인사드립니다. 팅커정 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저 도와주시는 사장님께 개인톡 보낸다는 게 전체창했었네요. 저희 여기 지금 앞에 공원인데 낙엽 청소를 하나 봐요. 엄청 시끄러워서 저희 음악이랑 제 목소리가 안 들릴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2022년도가 저는 그 12월 30일 날 카운트다운을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예배드리면서 10, 9, 8, 7 이거 기억하시죠? 31일 날 마지막 날 아마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월도 지금 오늘 6일이에요, 사장님들.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까, 진짜. 자, 그런데 2023년도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많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고요. 되게 많은 경험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우리 박지한 MC께서 준비해주신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올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에게 또 신제품이 2번이나 나오고 많은 기회들이 K부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더욱더 거침없이 프로포즈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시간은요. CRM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생 수입의 반석, CRM. 자, CRM은 사전적 의미로는 고객 관계 관리거든요. 우리가 신규 고객을 구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고객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평생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RM의 고수들만 모셨고요. 노트를 쫙 여러분들 피시고요. 펜을 들고요. 집중해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GV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현장에서 매니아 고객을 많이 만들어 오신 우리 랑연 사장님들께 노하우를 가득 배워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9시에 같이 우리 아침 조회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오늘도 그중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발레리나 주역 무용수를 꿈꿔오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확실히 예술가에서 꽃을 피운다는 건 진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더라라는 걸 깨닫고 결국 그 꿈을 잠시 접고 발레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던 중에 이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무용을 하다가 이제 강사를 하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그 시간이 더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잡혀 있었던 근육이 다 지방으로 바뀌더래요. 그렇게 살이 찌게 되고 몸도 안 좋아지게 되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된 분이신데요. 자, 원니스 그룹의 박혜민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상큼한 진달래 같아요. 봄 같습니다. 네, 마이스토리랑 인사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니스 그룹에서 사업하는 박혜미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정지연, 이성은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뉴스킨 만나게 되셨는지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발레리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편이 어려워서 발레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2년 만에 10kg가 찌게 되는 거예요. 좋았던 피부도 모공이 넓어지고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이 그렇게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인스타에서 리프트팩을 너무 이쁘게 하신 영상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이뻐지고 싶다. 스폰서님에게 DM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대화를 계속하는데 오잉?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속의 건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피부가 더 고민인데 왜 속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티아를 권하셨지만 거절을 하고 리프트팩을 구매하고 물광 라인도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품에 만족하니 바로 TR90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TR90하고 많이 바디 라인이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맞아요. 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저한테 DM을 보내주시고 피부 고민 얘기하셨을 때 위랑 장이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여기 림프 쪽에 되게 많이 잔뜩 뭐가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인케어와 아웃케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절을 많이 하셨죠. 계속 저는 리프트팩만 사면 된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결국 리프트팩과 기초 제품에 만족을 하셔서 TR도 기대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TR도 하게 되셨죠. 발레리나였는데 무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90일 만에 변화를 하시고 되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업 결정은 티아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알려주셨던 수익 구조 때문과 발레는 시간페이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 그 달의 수입은 영원이 돼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럼 뉴스킨을 해봐야겠다. 자산소득이 되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제일 큰 결정적인 이유는 뉴스킨의 문화였어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스폰서님을 만나면 항상 행복했고 그 만남 때문이 네, 큰 돈은 아니지만 무용은 안 했을 때도 자산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 초기 때 2000GV 유지하고 있었을 때요. GV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그만큼 일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고객 2명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럼 30만 원 정도 번 거 일한 거에 비해 많이 받은 느낌이야?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 벌려면 발레로는 정말 수없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때 권리소득은 당장 큰 돈이 아니어도 그 3, 40만 원이 내가 발레 했을 때와 노동 비용을 비교하자면 정말 귀한 지불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사실 사업을 네, 제대로 이해하신 거죠. 맞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 하려 하셨구나. 네. 네. 일단 박혜미 사장님은 문화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동안 클럽 이런 거라던가 이렇게 함께하는 팀 문화가 너무 아무튼 좋아서 처음에 입문을 하셨죠.
그런데 발레를 하면서 얻게 되는 그 시간페이랑 뉴스킨 소득을 비교하신 거예요. 아까 2,000지부 얘기하셨지만 2,000지부만 유지하고 있었을 때 GV 고민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지금 30만에서 40만 원이란 수입은 대박. 내가 일한 거보다 많이 받고 있었던 거구나. 네, 맞아요. 발레로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내가 노동을 한 몇 타임 뛰었어야 받는 돈인데 고객 한 달에 2번 만나셨대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셨대요. 자, 그런데 사장님의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후 변화된 거나 달라진 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달라진 점은 동굴을 안 들어가요. 동굴 안 들어가요? 무슨 동굴이죠? 제가 감정을 못 이기면 숨는 구멍이에요. 네, 저는 힘들면 조금의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거나 피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의 밝은 에너지, 그 문화가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 밝은 에너지가 할 수 있다. 혜미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진짜 멋있어. 처음에는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던 그 말이 이 말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스폰서님, 감정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멋진데? 인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킨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걸 이겨내고 싶었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컨트롤하고 나의 감정을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표가 생기니까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네, 안 좋은 감정은 습관이래요. 랑연부 스타트업 77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예. 두려움도 습관이며 자기연민, 패배, 불안, 절망, 무기력, 체념도 역시 습관이다.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곧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하겠다라는 각오로 퇴치 가능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처음 LOI 스쿨을 들었을 때 나의 안 좋은 감정들은 습관이었구나. 그럼 버려야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매일 긍정학원을 올리면서 할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단시간에 TR90 매출을 엄청나게 해내더라고요. 그때 일주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폰서님의 목표이신 플래티넘 티밀리트가 되기 위해서 제가 2,000지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저의 목표가 되면서 꼭 이뤄드리고 싶더라고요. 원리스 하모니 사장님께서 선포하신 그 목표가 저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겠다 마음 먹고 원리스 그룹 리더 사장님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할 수 있다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클로징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너무 간절하니까 명단이 훅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훅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립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이 생기면서 이틀 만에 TR90 4세트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반드시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저앉지 않고 바로 하는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힘을 아는 저는 작년 12월 드림캠프에 EVP로 무대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백만장자 인증식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함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정해놓고 그리고 2주 만에 강릉, 태백, 광주를 오가면서 12월에 EVP를 해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죠? 멋있었다. 결국 멋있죠? 해냈죠. 맞아요. 해냈어요. 네, 그래서 TR 8세트를 2주 만에 하면서 와, 해냈네, 대박. 내가? 그러면서 그만뒀던 파트너도 전화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쵸? 내가 목표가 되게 진해지고 간절해지니까 다시 사업을 했다가 그만뒀던 파트너도 연락이 다시 또 오더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다시 열정이 막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혜미 사장님은 벌써 2번의 그런 경험이 있죠. 저희가 그 플래티넘 트리메트를 목표했을 때 결국 해내셨었고, 그리고 EBP, 예, 그거, 지난 드림캠프 때 올라가고 싶다 했을 때 옷부터 샀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 입으시죠? 옷부터 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되겠다. 혜미 사장님 되겠다. 어떻게 벌써 상상을 하고 올라가고 무슨 옷을 입을까를 상상하고 그걸 샀냐. 아, 이미 됐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저 옷을 입고 EBP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목표가 생기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 막 명단이 막 떠오르더라. 전화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전에 나와 되게 많이 달라진 거다. 뉴스킨 만나고 나서.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뛴 내가 정말 멋있었다. 이 말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에이.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각오나 목표를 좀 공유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냈으니 음. 상반기 때는 EBP를 달성할 거고요. 그리고 네. 싱가폴도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고 2조와 함께 싱가폴에 가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감사합니다. 같이 목욕합시다. 네, 박혜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진한 멋진 변화의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리 또 재밌게 같이 놀자고요. 네, 이번에는 밤새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LOI 스쿨 매주 토요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랑연라인의 핵심 신규 사업자 트레이닝 시스템 LOI 스쿨 지난주 토요일에도 진행이 됐고요. 리크루팅의 6가지 요소와 그리고 초대와 티업 실전이라는 강의를 이성훈 강사님과 김모식 강사님이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쪽집게 같은 그런 경험들과 사례를 너무 많이 공유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초대하십시오. 정말 꼭 토요일에 저녁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초대하십시오. 나를 초대하셔서 계속 랑연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이번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A 코스, B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A 코스의 마지막 강사분이신 최성결 사장님과 최은영 사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어제 랑연라인 탑리더 회의를 했습니다. 3월 14일 정말 엄청난 기회가 우리한테 있죠. TR 및 BR 선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K 보상의 기회도 3월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랑연라인 사장님들 정말 이 기회를 꽉 잡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기회는 진짜 항상 있었잖아요. 항상 있었지만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을 정말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데요. 그룹장님들과 탑리더 사장님들이 지금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2월을 후회 없이 가장 멋진 달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월 6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라도 광주 프리덤 센터에서 조규철 사장님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광주로 출동하시는 우리 조규철 사장님의 실제로 이 강의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 강의는 많은 분들이 이미 뜨겁게 했고, 그리고 희망을 품게 했고, 그리고 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과 가능성을 선물해 준 강의거든요. 광주 지역에 매니아 소비자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진짜 사업을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광주에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각 그룹의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 밤새 소식과 공지사항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랑연의 아침조회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성의도를 지금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성의도는요. 고객의 카톡 프로필을 보자. 그리고 말을 걸자입니다. 이게 왜 오늘의 성의도인지 지금 이제 제가 모실 메인 게스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메인 게스트를 모셔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메인 사장님은요.
악성 주부습진으로 8년간 정말 독한 약을 먹고 바르고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 치료로는 불가능. 그러나 친구로부터 바디바와 우리 핸드로션을 소개받으면서요.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려웠던 그 손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에 뿅 반하게 되셨고요. 여기저기 소문을 내다 보니까 사업자 달성까지 자연스럽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랑아그룹의 김미정 사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김미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그룹 랑아 사업가 김미정입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MC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악성 주부 습진 치료 때문에 뉴스킨을 만났고요. 갑자기 엄청 많이 떨리네요. 저의 스폰서님은 조규철 이선혜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사장님이십니다. 떨려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예, 저는 악성 주부 습진 때문에 뉴스킨을 소개받았고요. 사용을 하면서 병원에서 정말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뉴스킨의 바디바와 핸드로션 그리고 그 이외의 제품들로 정상인의 손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또 이제 막 소문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다 보니까 소비자 군단이 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사업가가 됐고요. 무정부 대리점을 하나 얻으려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갔던 강의장과 랠리 이런 행사에서 사실은 어떤 비전 이런 것보다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육아맘이었거든요. 전업주부면서 아들만 셋 키우는 육아맘이었기 때문에 제 생활이 거의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외출의 핑계가 생겼잖아요. 일탈의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더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 좋은 제품만 그냥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반 정도 진짜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집중을 했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2년 반쯤 됐을 때 저한테 약간 그 고비가 온 거죠. 그러면서 숨고 싶었고 그때 시스템을 좀 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를 나오다 말다 이러는 사이에 근데 계속 돈은 들어오더라고요. 커미션이 들어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또 이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가야지. 1월 무렵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젤을 먹고 발랐기 때문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그걸 핑계로 그냥 숨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진짜로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전업주부가 또 됐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뉴스킨을 만나기 전 전업주부의 일 때는 그냥 전업주부였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뉴스킨 안에서 뭔가 집중을 하고 다시 돌아간 전업주부일 때는 한 달에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의 소득이 들어오는 좀 부자 전업주부가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냥 좋았어요. 용돈 받아 쓰는 것처럼. 그렇게 6년 동안 지내다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살이 많이 쪘고 331C 클럽과 티얼라인이 뭐 동안클럽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다시 시스템에 나오게 됐고요. 사실은 그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깨달았어요. 제가 2년 반 동안 3억 이상의 그 오피스텔 한 채를 뉴스킨 안에서 지었던 거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의 권리소득 제가 그냥 즐겁게 썼던 용돈이 의미가 그렇게 큰 거란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권리소득을 맛보면서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이 평생 친구 6명을 찾는 일이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의 또 6명을 찾아주는 일이고 그렇게 내 팀을 이루면서 나의 노후도 마련하고 제가 부자 할머니가 되는 길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예쁘게 사는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설명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내가 초기 때 고객을 만든 그 시간에 그 고객들로 인해서 그 고객이 매니아가 돼서 6년간 일을 쉬셨을 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왔다. 2년 반 동안 3억 오피스텔 하나 가지신 거네요. 그쵸?
그런데 또 이거 들어보니까 또 이게 궁금해요. 사장님이 뉴스킨 일을 하다가 6년간 쉬셨다 그랬죠. 쉬셨을 때 고객은 계속 지속해서 썼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공백기 동안 고객은 여전히 그렇게 잘 바르고 먹고 쓰게 된 걸까요? 이건 제품력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제품력은 기본이 되어주는 거고, 사실은 그때 제가 제품력을 더 진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했던 저의 그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제가 매료되었던 게 사실은 그 뉴스킨의 가치 철학이거든요. 음, 그걸 인식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왜 다른지를 인식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뉴스킨 제품을 소개받고 쓰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데모를 보고도 잘 모르겠어 이러고 돌려보냈고 그런데 음,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제품을 산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전달해준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품을 샀고, 그래서 써보다 보니까 제품이 3, 4일 만에 변화가 되는 걸 느끼면서 음, 주변 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럼 이 손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예, 제품을 발라본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완전하게 저는 뉴스킨 제품에 매료가 됐고, 음, 그때 입소문을 막 내면서 그분들한테 저희 스폰서님께서 파운데이션도 흔들어주고 바디방 먹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그냥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정말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과 확신해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하고 보고 듣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라서 음. 사람들에게도, 고객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 제품이 그냥 일반 제품보다 이만큼 좋아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른 제품이라는 거, 그걸 인식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사실은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제품 다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거 안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배웠어요. 시중의 제품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뉴스킨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쉬는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고객은 여전히 쓰고 있었던 사장님만의 어떤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쨌든 2년 반 동안은 사장님이 느꼈던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그거를 내가 받았던 그 교육을 고객한테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대로 가서 고객한테도 전하는 거. 그쵸. 파운데이션 마시고, 막 바디바 이렇게 또 실험도 다 보여주고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쓰게 만든 게 아닌가. 결국 우리 제품의 그 진실과 차별화된 것에 매니아로 매료된 것 같다. 이 제품에 완전 매료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분명히 고객 관리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평생 고객을 만들기까지 사장님이 하셨던 어떤 고객 관리 루틴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고객 관리 루틴이라고 하면 아마 사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저희 CRM 책에서 다 배우는 것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신 고객님이거나 리드로 들어오신 고객님들께도 DM 발송을 1차적으로 하는 걸 루틴으로 삼고 있어요. 처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리드로 들어오신 고객님들께는 저희 전단지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작은 선물들, 뭐 믹싱볼, 머리띠, 기초로 쓸 수 있는 샘플들, 이런 거를 그 예쁜 엽서에 손글씨 써서 같이 DM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저는 보통 지널러지 들어가면 포인트 뜨는 걸 저희가 주로 검색을 하잖아요. 많이 보는데 저는 주소록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개인 정보에 들어가서. 그 주소가 바뀌는 거 이사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사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코스피어 세제를 꼭 아, 보냅니다. 선물로. 그러면 그거에 또 감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제일 많이 열어보잖아요. 음, 열어봤을 때 생일자도 뜨잖아요. 근데 네. 많은 사장님들이 생일 선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DM으로. 근데 저는 생일은 그냥 문자만 챙기는 편이고요.
가족들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아이들의 입시가 있을 때,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좀 크게 선물을 쏴요. G3 라이프팩 이런 걸 한 달 전에 보내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만 셋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큰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군대 갈 때 고객님들이나 지인들이 보내주는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선물하기로 아들 군입대 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셔요. 이러고 보내주는 그런 작은 선물들이 되게 감동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수능 볼 때 그렇게 보내주는 선물들. 그래서 저도 고객들 아들들 군대 갈 때 그런 선물들 보내요. SNS로 그런 선물들 좀 보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선물들 주로 챙기는 것 같아요. 일단 신규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사장님, 근데 신규 회원이 물건을 살 때 절대 택배로 보내지 않고 물건을 들고 집으로 간다 하셨었거든요. 네, 대부분은 집으로 가서 그분의 화장대를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정기구매, 이제 그때 정기구매를 걸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그 파마넥스 들어가시는 분들께는 가서 알람톡 설정해드리고, 이렇게 휴대용기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한테 되게 많은 정성과 그 에너지 처음에 그걸 많이 쏟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첫 회원한테 정성 들인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쓸 때 필요한 믹싱볼이나 머리띠 이런 기초 제품 조금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챙겨드린다고 하셨고 또 지금 집 주소 변경된 거를 체크해서 이사한 거를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빨리 파악해가지고 세제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사람들 집들이 초대할 때요. 막 세제나 휴지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괜히. 그런 것처럼 고객님께 주소 변경이 되거나 이사한 것 같을 때는 세제를 보내드린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일날. 고객의 생일날 우리는 문자나 어떤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나는 그 고객의 가족을 챙긴다. 그 가족의 어떤 아들이 돌잔치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수능을 본다거나 군대 입대할 때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군입대하는 엄마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면서 아들과 차 한잔 하세요라고 보내는 거. 그리고 수능 전에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근데 G3와 라이프팩을 보내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감동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나만 챙겨주는 것도 감동인데 내 가족의 그런 대소사를 나의 후원자가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조금 요청드렸는데 고객 관리 사진을 이제 DM 같은 거 보내신 사진인 거죠, 이게. 네. 사실은 택배를 보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DM 보내는 마음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DM을 보낼 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엽서를 한 장 넣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 신제품 나올 때도 DM을 이렇게 보내지만 요즘에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립백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직접 갈아서 드립백 만들어서 손편지 써서 마시는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낼 때 저 택배를 보낸 사진을 다 인증샷을 남겨서 그분의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야 제가 관리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파트너한테 뭔가 보내야 될 자료가 생겼을 때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보내고 저기 맨 왼쪽 사진은 저의 형제라인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은 텔레그래프예요. 제가 저런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부탁해서 써달라고 해서 예, 저런 거 이제 뒤에다가 엽서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한 3년 정도를 줌으로 동안 파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안 파티 수상품 받으시는 분들께도 지방에 계신 고객님들께 저의 고객은 아니지만 형제라인 사장님들께 그렇게 택배 발송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작은 뭐 커피라든가 이런 자료실에 나온 새로운 자료라든가 같이 담아서 보내드리고 맨 왼쪽에 밑에 사진은요. 제 회원의 딸이 이제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에게 마스크팩이랑 예쁜 머리띠랑 저렇게 용돈은 아주 작은 액수예요. 용돈과 편지 써서 보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동이죠. 그랬던 그 고객님이 지방의 대학에 들어가서
마스크팩을 보내면서 저희 이게 마스크팩 할 때 쓰는 머리띠죠. 저 하늘색이. 네. 네, 머리띠와 작지만 그래도 용돈을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런 마음을 소소하게 계속 표현하시는 거죠. 손글씨로 직접 쓰는 손편지도 카톡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더 기억에 남잖아요.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고객 관리를 쭉 해오시면서 사장님이 잊지 못할 고객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지요. 네. 근데 그 사례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아주 오래 초기 사업자 때인데 그때는 180도 1세대였어요, 저희가. 1세대라서 호전 반응들이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였는데 저는 평촌에 살고 있고 오산에 사는 소비자분이었어요. 몇 대였는지 기억도 안 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소개 고객이었는데 이틀 쓰고 나서 눈도 못 뜰 정도로 얼굴이 붓고 따갑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족들이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바깥에 외식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초기 사업자였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카톡이 있을 단체톡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문자로 다 연락을 막 스폰서님과 형제라는 사장님들한테 여쭤보고 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그 차로 달려가서 남편과 아이들은 밑에 대기하고 있고 저는 2시간 동안 올라가서 뭐 감자도 갈아서 팩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일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마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일도 없었고요. 저거 어떻게 해야 낫게 해줄, 왜냐면 제가 갖은 고통과 이런 호전 반응을 겪어봤어요, 저도.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끝엔 반드시 새살이 나오고 너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볼까 봐 너무 걱정이 됐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해주려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요. 그분이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건 굉장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저하고 결이 좀 맞는 친구여서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그냥 저는 소소하게 전달을 했겠죠. 근데 너무 잘 살고 있던 친구였고 바쁜 친구여서 사업을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미정 씨, 뉴스킨 사업처럼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되게 괜찮은 회사를 만나고 왔어. 이러면서 저한테 다른 이상한 다단계 회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고 사실은 그때 되게 걱정됐던 게 영향력이 큰 친구라서 소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소개했던 그 사람들 다 데려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걱정이었고 저는 그 쫄린 마음으로 계속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DM도 보내고 모르는 척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몇 달 동안은 제품들을 그분들이 중단되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몇 개월 하다 그만뒀고요. 그 회사는 얼마 만에 없어졌어요.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없어졌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친구한테 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초대를 했었으면 이 친구가 저와 같이 지금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훨씬 더 큰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 친구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소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남기고 간 회원들은 다 아직도 저의 매니아 고객들로 계시고요. 와, 일단 이런 180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 경험을 사업 초기 때 했었거든요. 완전 풍선 아줌마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을 못 뜨시는 거죠. 근데 네. 사장님이 진짜 잘한 거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집과 거리가 있었지만 바로 달려가셨다는 거. 바로 달려가셔서 사실 그 반응이 왜 나왔는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초기 사업자였으니까. 근데 모른다라는 거 아예 인정하고 표현하셨다 그랬어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좋아지게 하는 거에만 같이 집중하면서 감자팩도 막 해주고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하신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깜짝 놀란 이 반응에 대해서 처리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장님의 그 정성에 고객이 반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갑자기 다른 회사를 전달하셨을 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되게 쫄렸지만 내가 본 그 차별화된 거를 계속 그분을 통해 확장된 고객한테 계속 얘기했다 그랬죠. 저는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를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어난 반응 상황에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계속 지속하는 거. 근데 결국 그렇게 했더니 소개된 그분들은 다 여전히 지금 매니아 고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비전을 못 줘서 미안했다. 또 그 깨달음까지. 내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다. 또 이것까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또 혹시 얘기하시려고 하는 사례가 있으실 것 네. 네. 최근 사례인데 이거는 네. 저희가 사실은 자주 다니는 식당이나 자주 다니는 이렇게 그런 곳에서 돈 쓰는 데서는 다들 이렇게 명함 드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다니는 곳에 잘 못해요, 그걸. 왜냐하면 불편해지고 좀 서먹해지고 이럴까 봐 대처가 안 되면. 그래서 잘 못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 2년쯤 됐거든요. 영종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한 지.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와 함께 뉴스캔을 막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늘 들어가서 물을 사고 휴지를 사던 편의점이었어요. 제가 출근하면서 들르는 그 지하철역 안에 편의점이었는데 그날도 그냥 물 사고 나오다가 문득 '명함을 한 장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저 지금 뉴스킨 네이버로 검색하고 있었는데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 저는요 "쿠팡에서 샀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날은 인제 출근길이어서 얼른 명함만 드리고 출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번에는 안 놓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계속 음. 방문을 했고 네 번째 정도 방문을 했을 때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지금은 저의 매니아 고객님이 되어 계시고 지금은 오며 가며 진짜 제가 2시간씩도 가서 앉아 있거든요. 같이 얘기하고 뉴스킨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고 인제 올해 3 월쯤에 편의점을 정리하실 건데 오. 정리하시면서 인제 뉴스캔 사업을 함께 알아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결국 용기가 그 명함을 딱 드린 그 용기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자주 가던 편의점의 사장님이 파트너가 되는 사례를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마침 네이버에서 뉴스킨을 검색하고 있었고 글쎄 쿠팡에서 구매하고 계셨다는 사장님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관계 사업이 맞는다는 거죠. 관계 사업이 맞습니다. 이 쿠팡은 고객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미정 사장님은 고객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쉐어링 보너스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김미정 사장님은 뉴스킨의 사업 설명과 보상을 전달했고 결국에 예파까지 네, 예비 파트너가 되었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쿠팡이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게 고객 관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정기 구매도 잘 거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팁 좀 주세요. 정기 구매는 그냥 사장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혜택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 해요. 정기 구매의 혜택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매월" 사실은 저희가 정기 구매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저희도 좋잖아요. "이런 그렇죠. 혜택이 있어. 더 할인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네가 안 받겠다 그러면 커미션이 저한테 쪼끔 더 들어오잖아요, 포인트가 높으니까. 그 혜택을 그쵸. 내가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까?" 이거를 그냥 해요. 얘기해요, 대놓고.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우리 고객한테 주는 할인 혜택이 있는데 내 커미션이 조금 깎이고 너가 받는 건데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 와, AI로 그럼 걸어서 네가 받아. 완전 인심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정기 구매를 잘 거시는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사업하면서 나 고객 관리 진짜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희 일은 사실 관계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관계는 관심과 소통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사장님들도 다 카카오톡을 열어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톡이 와 있는지. 저도 카카오톡을 늘 열어보면서 저는 사실 카카오톡에서 그분들의 프로필을 되게 많이 봐요.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그 프로필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관심사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분이 앞에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꽃이나 이런 것들만 올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 바꾸시는 분들은 저에게 빠른 컨택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물어봐요. 사실은 저도 잘 처음에 못 바꿨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사진, 제가 똥손으로 유명한데 여기선 똥손이지만 그분들한테 가면 금손이에요, 저는. 사진 찍는 방법 알려드리고, 뭐 이제 예쁜 어플, 예쁘게 나오는 어플들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프로필 사진 이렇게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프로필 사진 상태를 보고, 프로필 바뀌었는데 너무 예쁘네, 뭐 이런 표현, 아니면, 아이가 어디 갔나 봐, 이런 표현들, 생일이었네, 이런 것도 이제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관심 표현을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심이라는 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에서 시작되는 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심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을 하면 그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사실 저희 아침 편지 다들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조기철 사장님이 몇 년 전에 뜬금통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뜬금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건 좀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강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뜬금톡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제 습관도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톡, 예, 가르쳐 주셨죠. 결국 관계 형성인 것 같다. 고객 관리는 관계 형성이다. 근데 관계는 소통과 관심에서 나온다. 예, 소통과 관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자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객의 프로필을 들여다봐서 프로필을 바꿀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프로필 바뀌었네? 어디 갔다 왔나 봐? 이런 거요. 그리고, 꽃사진이 되게 예쁘네요. 언제 같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꽃구경도 해요 하면서 그분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프로필 바꿔드리고.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엄마도 이렇게 저희 아들 사진을 막 올리실 때마다, 저기, 친구분이 문자를 주신대요. 왜 이렇게 귀엽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자꾸 그분 때문에 바꾸시거든요. 이건 것 같아요. 김미정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표현해주면 프로필도 예쁜 거 받고 싶으면 금방금방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고객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 카톡의 프로필을 봐라. 그리고 말을 걸어라.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성의도입니다.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좋은 팁이에요, 사장님.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 랑현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메인으로 처음 나오면서 되게 많이 떨기도 했고 고민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전직이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뭐 과외 선생님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일이 바깥에 나와서는 쓰일 데가 없더라고요. 쓰일 데가 없는 일인데 저희 뉴스킨 안에서는 필요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직이 자영업이셨던 분들이든 영업사원이시든 좀 전에 안녕하세요 하셨던 무용을 하시던 분이든 미술을 하시던 분이든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많은 도구로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그 전직에서 배웠던 솔톤으로 얘기하는 법,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법, 그리고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하는 법, 이런 것들이 뉴스킨에 와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말투, 이런 것들도 그때 목소리 톤, 이런 것도 그때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 일상에서 녹이면서 그게 나의 생활을 채워주고 나의 도구가 되어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뉴스킨 사업이 물론 돈을 벌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고 노후 대안책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잘 몰랐던 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나의 평생 친구들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할 거고요.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작은 실수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서 멈추면 내 실수와 실패가 되지만 그것들을 지속하고 그 안에서 그걸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면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깨지시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성장은 반드시 올 거고요. 그리고 나면 성공의 자리에도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뚜껑 운전만 하던 제가 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은 리더라는 게 뭔지 배우고 있고 그 자리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평생 함께 내 이 제품을 함께 쓸 사람 찾고요. 함께 내 삶을 영위할 사람, 함께 꾸릴 사람, 그 친구들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렇게 사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들 함께 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지속하고 또 많이 실수도 하고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많이 다 해보자. 결국 다 자산이 된다. 성장이 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정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으셨죠? 꿀팁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자, 오늘은 월요일, 더 랑연 라이브 월요일에만 있는 마지막 특별한 시간입니다. 뉴스킨 부자 아빠가 전해주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이런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부자 아빠, 우리들의 비즈니스 등대 조규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규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야. 그런가? 자, 오늘 조금 전에 김미정 사장님, 아이고, 참, 가슴형 맞네. 얼마 전에 저한테 1월달 맞추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1월달 트립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연락을 못했다고. 어머. 싱가포르 트립 1월달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 못했다고. 진행 못하면 연락 안 하는 거구나. 2월달 잘 진행하고 연락하기 바래요. 자, 오늘 이번 주의 주제가 CRM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주제를 다루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다루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CRM이라는 것이 상공육 하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책이 이번 주에 들어가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네트를 확장하는 일인데 네트를 확장함에 있어서 리크루팅을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로만 네트를 확장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랑연북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열정, 두 번째가 꾸준한 관계, 세 번째가 개인 타이밍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인 타이밍은 상대니까 어찌됐건 상대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열정과 꾸준한 관계 유지거든요. 열정은 이제 아까 뭐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대부분 초반에 리크루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뭔가 자주 보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리크루팅이 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뭔가 지속적인 컨택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제품이에요. 그 제품이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되고 또 제품이 매개체가 되지 않으면 꾸준한 관계 형성하기가 참 띄엄띄엄하게 돼요. 그 제품이 꾸준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180도를 몇 명을 내 서클에 180도가 몇 명이 쓰고 있는가, 바디바를 쓰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 구매하는 액티브 소비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해서 실제 CRM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 거기서 이제 리크루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크루팅 또는 관계 유지, 제품을 통한 관계 유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드백.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도 반드시 피드백을 있어야 되고 리크루팅을 해도 뭐 뜬금통을 해도 뜬금통을 하는 이유가 이제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런 제품을 주고 나서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믿고 맡기면 쓰겠지. 왜냐하면 살짝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안 쓰지는 않을까? 뭐 쓰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알아서 쓰겠지 하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자꾸 용기 내가지고 자꾸 컨택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피드백을 안 받으면 계속적인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티뮬레이트 되고 뭐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자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티뮬레이트가 된 리더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먼 거리에 살다 보니까 우리처럼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가면 누구 만날 수 있고 아파트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되게 띄엄띄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예전처럼 뭐 하나 이렇게 소비자 갖다 주려면 막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뭐 누굴 만나려면 뭐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엄청 멀어요. 하다못해 걔는 뭐 비행기만 타고도 막 4시간씩 가고 해야 되니까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멀다 보니까 굉장히 네트워크가 지지부진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엄청 빨라졌어요. 그게 이제 이 디지로그 세대가 확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출액이 막 늘면서 제가 겪었던 의문이 도대체가 만나지 않고 저 매출과 저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의심을 했어요. 쟤네들 크는 거 좀 지켜봐야겠다. 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들의 얘기를 제가 작년에 좀 저기 유타 가서 들어보면서 이것들 봐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고 느낀 단어. 지난번에 제가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프리퀀시라고 하는 말을 해드렸어요. 빈도수. 근데 그들 얘기 중에서 프리퀀스 다음에 또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주고요. 온라인으로 가잖아요. 택배로 가잖아요. 가면 그 다음에 그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튜토리얼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루미 스파를 가져갔다. 루미 스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김미정 고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한 1분짜리 영상을 짧게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품 주고 오랫동안 안 만나는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는 것보다는 잦은 빈도수로 자주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주 빈도수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고객과의 밀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냐 안 받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디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피드백이 고객과의 제품을 주고 나서도 리크루팅을 하고 나서도 내가 뜬금톡을 보내고 나서도 그 피드백을 받냐 안 받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피드백을 받게끔 해줘야 돼요. 제품 같은 경우를 줬으면 제품에 대한 튜토리얼을 주고 내가 그 다음에 영상을 짧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한 질문하면 요거 어떠냐 라고 다시 또 해서 다시 또 동영상을 보내주고 요새는 짧게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CRM의 핵심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걸 좀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뜬금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리더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피드백. 나는 고객에게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뜬금택을 보내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거 잘 쓰고 계세요? 그때 하고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도 받아보고 중요성을 다시 또 일깨주셨습니다. 빈도수 피드백. 오늘 우리 많이 소통하고 많이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성의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맞다. 성의도. 잠시만요. 성의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고객의 카톡 프로필을 보자. 그리고 말 걸자. 우리 한번 쭉 카톡 프로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말 걸고 피드백을 받자. 네, 말 걸고 피드백을 꼭 받자. 네,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많은 그룹에서 이 성의도를 하고요. 좋은 소식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음악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되게 귀한 메시지 많이 들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주간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 기쁜 일, 좋은 일 가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